선한투자연구소의 뉴망입니다. 2021년 12월 27일 월요일 선투연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코스피가 하락했고요. 코스닥 금리 환율은 상승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윤 후보 지지 44%, 이 후보 지지 41%로 윤 후보 지지가 앞서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세금 완화, 이렇게 규제를 풀고 세금을 낮추는 그런 정책을 이제 공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개입할수록 부작용이 늘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은 규제를 풀고 세금을 낮추고 시장에 맡기는 것을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부가 60세 이상 1주택자 종부세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60세 이상은 또 1주택자라면은 유예가 아니라 좀 완화를 해줘야 되지 않나. 금액을 많이 줄여줘야 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자, 또한 1주택자 종부세를 유예하고 완화한다는 것은 다주택자는 계속 더 세게 옥죄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주택자를 양도세 인하인 퇴로를 주지 않고 내몰면은 시중에 거래 물량은 더 감소하게 될 것이고요. 다주택자가 사라진 세상은 임대 물건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다주택자로 괴롭힐수록 임대 물건은 감소합니다. 다주택자를 괴롭힐수록 임대료는 올라갑니다.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한국 경제 규모가 내년에도 세계 10위라고 IMF가 전망을 했습니다. 자, 한국 아래에 브라질과 러시아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큰 러시아가 한국 아래에 있다니까 굉장히 놀랍습니다. 자, 이것은 네이버에서 캡처한 자료인데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인도,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한국입니다. 그 중에서 중국과 인도는 또 땅과 인구가 굉장히 큰 나라죠. 네, 그런 나라를 빼면 한국이 한 세계 7위 정도의 경제 대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인구가 5천만 명에 불과한 한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라니 대단하고요. 자, 9위인 캐나다와 큰 차이가 없고 한국 아래에 러시아, 브라질, 호주, 스페인이 있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집값이 세계 10위 수준이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집값이 30%는 하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시가의 70%로 현재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땅값, 원자재, 인건비가 상승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폭락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30% 하락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수도권 7억 전세도 주금공에서 보증을 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전세 대출을 받기 위한 보증금 요건을 현행 5억에서 7억으로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자,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금을 보증해 준다고는 하지만 대세는 대출 축소로 보여집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금리를 올리고 대출을 막고 있습니다. 자, 결국 전세는 줄고 월세는 늘 것입니다. 자,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많은 다주택자는 높은 월세로 전환하니 좋고 무주택자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여 큰 경제적 부담이 생겨날 것입니다. 자, 올해 수익률은요, 원유, 미국 주식, 구리, 다우 리츠는 높았고요. 금, 미국 회사채, 중국 주식, 한국의 국고채는 마이너스였다고 합니다. 자, 21년 원유와 구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 주식과 미국 리츠도 많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금과 중국 주식과 채권은 하락했습니다. 자, 저는 올해 금을 추천했지만 큰 상승은 없었습니다. 거의 횡보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내년에는 금이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코인 팔아서 집을 샀더니 증여세 폭탄, 거래 내역 등 꼼꼼히 증빙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규제 지역의 아파트를 살 때는 자금 출처 조사서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은 어느 지역이라도 자금 출처 계획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자금 출처에 대한 그런 것들도 보면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누구나 집을 사지 못하게 하라로 보여집니다. 무주택자도 저소득층도 다주택자도 고소득자도 모두 집을 사기 어렵습니다. 세금을 올리고 대출을 막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집을 팔기는 더 어려운 시기입니다. 자, 둔촌주공 신반포 15차 5049가구 청약 강남 입성의 절호의 찬스라고 하는데요. 둔촌주공에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청약에서 탈락할 것입니다. 그 후에 탈락자가 선택할 것은 기존 아파트에 매입이 될 것입니다. 자, 올해 분양시장 주인공은 전용84, 통장의 절반이 몰렸다고 합니다. 자, 전용84는 33평 아파트를 뜻하죠. 자, 10년 전에는 인기 평형이 25평형이었습니다. 이제는 33평이 대세이고요. 저는 40평대, 50평대도 추천합니다. 이유는 평당가가 25평, 33평이 비싸고 40평, 50평대가 더 싸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소형 주택의 평당가가 더 높은 경우는 없습니다. 국민 소득이 늘어서 세계 10등이 되었고 국민은 30평대 아파트를 선호하는데 정부는 국민에게 집을 사지 말고 임대 아파트에 살라고 하면서 10평대 아파트를 짓고 있으니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자, 3천조 5대 산업 한강의 기적을 새로 쓴다. 이제는 선진국이다. 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로봇, 수소, AI 반도체, 우주 산업으로 대한민국의 그 산업의 방향이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아주 좋은 방향이고요. 한국이 또 이 계획을 실현시킬 능력이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국 첨단 산업의 전초기지 8곳 매경이 가보았는데요. 충북 오창, 경기 의왕, SK 인천 석유화학단지 인근, 경북 포항, 경남 사천, 경기 화성 이렇게 선정이 되었는데요. 자, 이 지도를 보시면은 수도권 남부에 삼성전자, 현대차, 한화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오창과 대전도 이렇게 눈에 띄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많이 몰린 곳들이 수도권 남부입니다. 네, 의왕, 용인, 동탄이고요. 대전과 청주도 기대가 됩니다. 자, 윤 후보가 오창바이오, 대덕 IT, 충청 호남에 신산업 벨트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충청권에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지만 대선에서 누가 이길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자, 청와대 반대에도 이 후보가 양도세 중과 유예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현 정부는 집값을 올렸다는 이미지보다는 안정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양도세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후보는 내년에 집값이 내리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양도세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내년 가계대출 숨통 실수요자 1월을 노려라. 자, 1월에는 대출이 늘어날 것입니다. 새해에는 새롭게 대출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이죠. 자, 내년 수도권 부동산 흔들 새 교통망이라는 스페셜 리포트입니다. 자, 남양주 4호선 연장수에 신림선 뚫리는 동작, 관악, 집값의 호재라고 합니다. 자, 내년 개통되는 지하철, 철도, 노선 및 수혜 지역에 대해서 특별하게 분석한 그런 리포트입니다. 자, 새로운 개통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출근 시간이 단축이 된다면 집값은 반드시 상승합니다.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죠. 자, 첫 번째는
경의중앙선이 연장되는 것인데요. 네, 지금까지는 문산이 끝역이었지만 앞으로 이렇게 중간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문산에는 좋은 소식이고요. 네, 그 다음에 지하철 4호선이 당고개 역이 끝인데요. 앞으로 별내와 진저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 또 이 4호선을 이용해서 창동역까지 이동을 하게 되면 GTX 환승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자, 1호선은 소요산역이 끝역이었는데요. 연천까지 확장이 됩니다. 동두천 아래에 덕정역까지 오면은 GTX를 갈아탈 수가 있습니다. 자, 소사 대곡선이 일단 소사에서 원정까지 연장이 됩니다. 부천에는 좋은 소식으로 보여집니다. 자, 경전철 신림선이 내년 5월에 개통이 되고요. 신림에서 관악산까지는 굉장히 낙후된 지역인데요. 앞으로 더 많이 발전을 할 것입니다. 여의도라는 핵심 일자리까지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입니다. 자, 신분당선도요, 내년 5월에 완공이 됩니다. 자, 앞으로 신노년역, 신사역이 더블 역세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8호선에 복정역과 산성역 사이에 남위례역이 새로 생깁니다. 위례 신도시에는 아주 좋은 소식이고요. 8호선은 향후 판교까지 연장이 될 것입니다. 자, 또한 제2외곽순환도로가 일부 완공이 되었는데요. 제2순환도로가 완공이 되면 이 고속도로가 지나는 도시들은 교통이 개선이 되고 부동산의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입니다. 자, 신혼 희망타운 공공분양 정작 신혼부부는 외면한다고 합니다. 자, 아까도 30평대를 가장 선호한다는 기사가 한국경제신문에 나왔었는데요. 신혼부부가 외면하는 이유는 10평대 아파트가 주이고 20평 아파트가 소량이고 30평대 아파트가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수요는 30평대 아파트이고 공공이 아닌 민간 아파트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보유세 선고형 일시 동결이 아닌 전면 손질이 필요하다는 기사인데요. 네,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합니다. 보유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임대차 3법까지 모두 크게 줄이거나 모두 폐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2021년 12월 27일 월요일 선천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